지금 현재의 고3 학생들은 뭐 수능도 아니고 뭐 이게 활동 내역을 통한 학종도 아니고 뭐 이제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준비를 하고 있던 친구들이 이 어려움이 딱 극복됐을 때 드러나더라. 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교육에도 또 사교육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19 아까 언제쯤 끝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또 저희가 고3 학생들처럼 긴장하고 또 이렇게 해야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뭐 일단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실 모든 경제가 다시 리셋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교육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또 사상 최초로 공교육의 온라인 계약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고, 또 온라인으로 아이를 통제하고 교육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고요. 또 이런 시도들이 사교육에서는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다 보니 아마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이때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경험들이 나중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있을 예정이고, 그것들이 고교학점제와 연결이 될 때 사실 기존에도 제가 경남교육청에 가보면 경남교육청에서 이런 원격 교육 시스템을 이미 개발했고 실제로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 쓰이나 봤더니 아이들이 개설을 원하는데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는 과목, 예를 들면 논리학, 뭐 교육학, 심리학 이런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개설될 수 있거든요, 교양 수업으로. 근데 실제로 이런 걸 가르칠 분이 없다 보니 경남교육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부스에 앉아서 아이들이 희망하는 아이들에 의해서 원격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좀 불편하고 선생님도 이게 좀 어색하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쩌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것들이 원격 수업으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강 신청하는 모습들이 아마 굉장히 쉽게 다가올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공강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전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들으면 사실 정규 수업 시간 외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말을 듣거나. 그러면 그만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빠지는 수업들이 생길 거고, 네. 그럴 때 이 공강을 어떻게 아이들이 지혜롭게 활용하느냐가 또 다른 입시의 변수도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공교육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공교육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온다면 사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네, 온라인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많이 변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뭐 온라인 교육을 준비해 놨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네네. 좀 활성화되고 또 폭넓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네네네.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너무 공교육에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원장님들을 위한 얘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프라인 수업만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방향성 자체에도 오프라인만으로 강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므로, 사실 공교육에 비해서 더 유능한 사교육 혹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사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페이스 보폭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공교육도 지금 많이 바뀌려고 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온라인 계약을 좀 반대하기는 했지만, 실제 이번을 통해 가지고서 무언가 패러다임이 한번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교육이 확 중간 없이 확 당겨진 느낌이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의 입장에서도 관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 그러니까 강의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닐 것이고 관리를 꼭 오프라인만으로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의 보조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충분히 개선사항으로 좀 느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모든 사교육 종사자들이 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학원 사이즈가 크고 임대료가 크고 관리비가 크고 선생님이 많고 했을 때 갑자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서 뭔가 학원도 무너지는 학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뭐 선생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학원 시장도 재편될 수 있는데 또 많은 또 강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뭔가 놀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떤 일을 할 때 좀 작은 단위의 어떤 뭐 교습소라든지 과외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또 확장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고정비가 많이 들지 않는 사교육의 형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이 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진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온라인 컨텐츠를 듣고 뭐 학원에서는 그것들을 점검해 주되 단순하게 체크 수준이 아니라 뭔가 이 아이의 부족한 걸 메꿔주는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구현된다거나 혹은 개인 단위 수업 중심에 함께 모여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단위의 관리를 굉장히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어떤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 에디설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세 대표 그때도 약간 뭐 1대1 수업 형태를 학원에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뭐 팁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도입될 것이고 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공교육의 변화와 또 연결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사교육이라고 하는 이 시장의 어떤 질서도 새롭게 재편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발빠르게 자신만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또 다른 변화의 어떤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공교육에서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보는 강의 플러스 쌍방향의 원격 연수 강의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점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사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네네.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학원도 변모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만약 지금 정부가 코로나 끝났습니다. 이제 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학생들이 나갔던 학생들이 갑자기 이때다 하고서 우르르 다시 학원으로 올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파는 상당히 지금 지속될 수 있다. 더불어서 아까 임정빈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100명에 있는 학원이 학생 수가 70명이 되게 되면 지금 순간적으로 70명 이하로 뚝 떨어진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10% 내외,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중학교 학생들은 50% 내외, 고등학생들은 70% 안팎의 학생들이 지금 등원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학생들은 코로나든 뭐든 어쨌든 간에 한다. 그런데 원래는 100이었던 학생들이 10으로 떨어지고 50으로 떨어지고 70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100명이었던 학생이 70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적자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익분이 그냥 그렇죠. 빠져버리는 이익분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니까 큰 학원이든 작은 학원이든 사실 적정 비율 이상의 학생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고정지출 비용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모색들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파는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대응하는데 준비하고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출과 관련해서 뭐 학원인 대출 뭐 이런 대출 저런 대출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출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들이 뭐 그 다음에 고용 유지 대출부터 시작해서 학원인 대출, 그 다음에 긴급 대출 모든 대출들이 사실 그때는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 심사하는데 지금 6주에서 8주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랑 현장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사실 밸런스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원장님들께서 자금 계획도 충분히 장기화될 수 있음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에듀설전 원장님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